나는 오뚜기를 좋아한다. 어렸을 땐 그저 신기하단 이유로 좋아했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내가 오뚜기를 다시 좋아하게 된 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을 때 누구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오뚜기는 여전히 언제나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뚜기는 무게중심을 발 아래 두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무게를 둬서 그렇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라디오의 한희주입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좋은 게 봄 날씨 같습니다. 길가에 벚꽃도 많이 피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트 갔다 오는 길에 길가에 벚꽃이 많이 펴서 벚꽃 좀 구경하고 왔습니다. 라디오를 올린 지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시간이 안 가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빠르게 돌아왔어요. 라디오에 대해서 왜 빠르게 돌아왔냐 하면은 라디오가 생각보다 정말 매우 안 됐습니다. 많이들 안 보세요. 조회수가 아주 그냥 처절하게 나왔습니다. 친구랑 오늘 전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가 이 유튜브라는 곳 자체가 영상을 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라디오는 잘 안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이 시작은 했으니까 끝을 봐야겠죠.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끝을 보려고 합니다. 위에 어쩌면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24살쯤에 썼던 글인데 지금의 저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글일까 싶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모습이라도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라디오 영상, 라디오를 올리는 걸 다른 채널에 올릴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선은 확정은 안 났으니까 일단 일주일에 한 개 정도니까 채널에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렇게 조회수가 계속 안 나온 컨텐츠를 계속 한다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생각한 거는 라디오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라디오긴 한데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연이 생각나서 그런데 이거는 정식으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건 아니고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께서 익명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강공원에서 제가 이렇게 녹음한 라디오를 듣고 계셨는데 1화에서 똥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강공원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계속 똥 얘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제 똥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라디오 추천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라디오 이름에 대한 그 추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받아보고, 그러니까 댓글에 좀 추천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추천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의견을 받아보고, 그래도 이제 의견이 없으면은 그걸 이제 추려서 제 의견과 같이 투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라디오에 대한 그 이름 같은 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라디오는 항상 밤에 올라가기 때문에 밤에 걸맞는 라디오나 저에게 걸맞는 이름, 그런 이름들을 추천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들을 시간이죠. 4월 2일 어제자로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가 공개됐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와, 잘 듣고 왔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 이번 노래도 여전히 좋습니다. 볼빨간 사춘기는 항상 믿고 듣는 볼빨간 사춘기인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노래 자체는 볼빨간 오춘기인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볼빨간 사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들리나 봐요. 저번에 버스커 노래도 나왔을 때 굉장히 저는 좋게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막 저기 버스커가 상했냐고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좀 스피커가 이상한가 봐요. 저는 분명히 그 장범준 씨의 그 달달한 보이스가 잘 들렸고, 오늘도 안지영 씨의 그 달달한 그 봄 같은 노래가 잘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상한 댓글 달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그래요. 노래 참 좋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번 주부터 제가 픽션과 논픽션이 섞인 저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대본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제 옛날 이야기를 그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라디오에는 주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연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아무런 주제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연은 나중에 읽어드리고 오늘은 그냥 저의 짝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지금 17살이니까 네, 농담이고 제가 지금 27살이니까 대략 한 16년 전? 그쯤 되겠죠? 한 11살이쯤? 그때 빼빼로데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이때다, 이날이야, 이제 오늘이야 진짜 내가 고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자애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저랑 진짜 친한 여사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집도 심지어 집 방향이 비슷해가지고 항상 하굣길에 같이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여자애를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집까지 걸어갔죠. 그래서 사실은 좀 완전 같은 방향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까지 쭉 걸어서 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40분이 걸리면은 그 여자의 친구 집까지는 같이 가면은 거의 한 50분, 52분이 걸려요. 같이 가는데 조금 돌아서 가죠. 그래서 그래도 같이 가니까 좀 더 시간이 걸려도 시간을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금방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녔어요. 맨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굣길에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되게 진짜 친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왜 과거형이지 벌써부터 슬프게.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빼빼로데이였어요. 이제 빼빼로데이 이날에 진짜 고백을 해야겠다 싶어서 빼빼로데이 전날 11월 10일 지금부터 N년 전 11월 10일 그때 편지 쓴 게 아직도 기억나요. 편지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때 드라마 하는 걸 형이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이런 멘트들 나오잖아요. 이건 노래 가사긴 한데 막 이런 거잖아요. 내 눈은 두 갠데 왜 너 하나만 보이는 걸까? 막 이런 거나 또 멘트 또 뭐 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 심장도 바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되게 막 오글오글 거리고 막 손발이 다 접히고 그냥 막 진짜 막 으악 막 그냥 그런 글들을 막 편지에 적었어요. 막 너를 막 너와 함께 같이 다니는 그 길이 너무 즐겁고 너가 너무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막 그 오글거리는 글을 쫙 편지로 적어가지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동네 문방구에 가면 옛날에는 그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100원짜리 빼빼로인데 되게 한 새끼 손가락 굵기보다 좀 더 커요. 한 약지 정도의 굵기에 생각보다 길어요. 한 20cm? 10 몇 cm인데 그게 100원이에요. 그 빼빼로 한 개가 되게 싸죠?
되게 싸구려 맛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때는 그런 거 잘 많이 먹잖아요. 그 빼빼로를 진짜 그때 저한테 거금이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1,000원을 받았거든요. 초등학생 때 일주일에 1,000원이었는데 그 빼빼로를 그 빼빼로를 한 통을 샀어요. 그게 50개 들은 건데 진짜 거금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포장지 예쁘게 포장했어요. 그래가지고 포장해서 거기다 이렇게 딱 편지 놓고 이러다 다음날 학교를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그 친구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옆에 친구들도 있고 쉬는 시간이라서 이때가 기회다, 이때 줘야겠다 싶어서 그 친구한테 빼빼로를 줬어요. 편지랑 함께. 그러면서 자 이거 먹어, 되게 퉁명스럽게 그냥 얘기하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사실 그 대답을 듣는 게 너무 부끄럽고 막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쉬는 시간 내내 남자 화장실에서 있다가 종 치고 나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수업이 끝나고 그 여자애가 저한테 왔어요. 와서 이거 너 먹어. 그 이거 너 먹어가 당장 막 뭔가 챙겨와서 저한테 그 준 이거 너 먹어. 아니야, 이 말이 아니었나? 어쨌든 저한테 안 먹는다고 했나? 아무튼 약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필요 없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와,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했던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아마 어렸을 때라서 좀 생각이 짧아서 그냥 그렇게 막 한 건데, 아마 지금의 제 성격이었으면 아마 그 친구한테는 고백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그래서 빼빼로를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날 하교를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또 그 친구 말고 같이 가는 다른 남자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친구랑은 자주 안 다녔어요. 어쨌든 그 친구랑 돌려받은 빼빼로를 한 개씩 까먹으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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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팔렸고,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빼빼로 이 선물과 너무 이제 급작스러운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아니 뭐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결론 제가 봤을 때 그 오글거리는 멘트가 문제였어요. 아니 뭐 그거 말고도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어렸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외모지상주의를 저도 막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얼빠인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또 그렇다고 얼빠라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의 되게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진짜 굉장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거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본다는 게. 얼굴만 보면 진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얼굴을 많이 보는 건 절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무튼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은 얼빠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성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어렸을 때 좀 개구장이 같고 그러긴 했지만 성격은 괜찮고, 왜냐면은 같이 다니고 맨날 성격 서로 안 맞고 안 친하면은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하굣길에 성격은 잘 맞아요. 많이 놀기도 같이 많이 놀았고. 근데 아마도 외적인 부분에서 떨어진 것과 외적인 부분에서 거절당한 것과 그리고 그 오글거리는 멘트,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약간 그 편지라도 정말 좀 되게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정말 오글거리는 대사가 아니었다면 조금의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저는 지금에 와서는 그게 막 아픈 추억이고 절대 그러진 않지만 항상 부끄러운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왜 도대체 그런 멘트들을 썼을까? 아니 그 진짜 그런 거는 혹시 모쏠인 분들, 한 번도 고백을 안 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그런 멘트들을 실생활에서
현실에서 쓰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오로지 드라마,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좋아하는 이성, 썸녀, 썸남이 있으면은 절대 그런 멘트 쓰지 마세요. 혹시라도 쓴다면은 친구들 한번 보여주고 통과 받으면 그때 전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의 아주 부끄러운 빼빼로 짝사랑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광고 듣고 저번에 받은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브라운박스님, 재밌는 라디오가 없어요. 난 한이주 라디오는 어떠니? 와우, 그거 정말 재밌겠는데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에 뭐 익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따로 표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목이랑 그냥 뭐 익명이라든지, 보통 이런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는 분이 뭐 익명이라고 안 해도, 익명이라고 안 쓰고 심지어 자기가 본인 닉네임을 적었어도 익명으로 읽어달라는 분들이 계셔요. 왜 제 이름 읽었냐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제 닉네임도 같이 읽어주세요. 닉네임 뭐 이런 걸 쓰지 않는, 그런 걸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면은 닉네임은 항상 익명으로 읽어드릴게요. 사연 제목까지 써놓으셨네요. 사연 제목, 난 내가 하고픈 거 하고 살래. 안녕하세요, 한희주님. 저는 이제 고2 되는 주스 중 한 명인 땡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새 한희주님 영상 보는 나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으려고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했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한희주님 영상 보는 그 순간부터 저는 절 묶어왔던 쇠사슬을 끊어버린 느낌과 행복감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요. 그 복수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가끔씩 수업 중에만 자긴 하지만 저 올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밑에서 2등 탈출하고 반 10위권 이내에 들어갈게요. 아직 죽고 싶은 마음은 조금은 남아있지만 참고 견디고 자해도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한희주님도 아무리 악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파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땡땡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무서웠던지 죽으려던 그 자해하려는 자살 기도하는 순간이 두렵고 무섭고 부끄럽고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그거를 시행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생을 살아갈 만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죽을 때 그 이름, 그 멘트를 묘비에 새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 이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은 정말 안 좋았던 기억들도,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긴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견딜만 했고 살아갈만 했고 나쁘진 않았잖아요. 좋은 날만 가득했던 것도 아니고 슬픈 날만 가득했던 건 아니니까 이겨내고 잘 살아가서 복수,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용서는 복수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사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마음 먹었을 때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이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학업적인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그냥 진짜 맨 끝에서 놀았어요. 진짜 지질이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인생을 살아온 어쨌든 선배잖아요. 제가 나이가 27살이니까 이 돌이켜봤을 때 생각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제 인생 리뷰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물건 살 때 항상 리뷰 보고 사잖아요. 아, 이건 좋았다, 이건 나빴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일단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꼭 제 방법이 좋은 건 아니지만 딱 그 기억이 남아요. 학창 시절에 뭐 아니면 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를 치지리도 못했는데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 때는 다 그 생각이잖아요. 공부해야지 성공한다, 공부해 효도를 한다,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대학을 가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모든 게 귀결되는 게 공부예요. 음악을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라. 저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공부해라. 자, 뭐 나는 뭐 요리사가 될래요. 공부해라. 어쩌고 저쩌고 다 공부해라. 모든 것들이 다 공부해라라는 걸로 귀결되잖아요.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자, 어쨌든 이건 아니고 너무 이상하네요. 어쨌든 다 공부하는 걸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죠. 뭐 근데 뭔가 진짜 공부 싫어하는 친구들은 공부 시켜도 잘 안 하고, 뭔가 주변에서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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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듣고, 아 나도 공부를 해야겠어 해도 막상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대봤자 솔직히 얘기하면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람은 한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전교 꼴등에서 막 1등 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막 되지도 않는 그런 걸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옛날에 진짜 좋은 성적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막 이런 암기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제가 점수 안 나오던 거 공부 진짜 열심히 하니까 그때 아마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게 98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96점인가 8점이었는데 맨날 20점 30점 받던 애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노력해서 나오고 되기도 해요. 물론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어중간하긴 하면은 후회가 남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할 거면 정말 제대로 하세요. 진짜 막 커피 빵 터지면서 막 머리에다가 그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흰색 천 막 둘러싸고서 난 이제 공부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고시원 들어가고 독서실 막 등록해가지고 막 엉덩이가 백이고 팔다리가 저리고 막 한번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 인생에 좀 투자를 하세요. 정말 공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부는 정말 정답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막 진짜 신나게 논다든지, 막 비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런 청소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범법행위나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아닌 자유로운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어중간하게 할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때 좀 삐딱선을 타든 뭘 하든 간에 막 술도 마셔보고 막 담배도 이런 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서 어쨌든 막 밤에 몰래 막 PC방도 가고, 어쨌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일탈 같은 거를 많이 하거나, 정말 막 친구들이랑 학교 땡땡이를 치고 막 제주도를 여행을 간다든지 뭐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했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나한테 기억이나 추억, 이런 아름다운 것들, 아니면은 그런 모험심 가득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논 것도 열심히 논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은 성적이 남았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왕 할 거 제대로 열심히 하던지, 그게 힘들 것 같으면은 좀 자기 개인 투자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취미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약간 이런 데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게 또 직업으로 연계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제 삶이 어렸을 때 화끈하게 놀거나 화끈하게 무언가를 투자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그런 학창 시절에 그림 그리고 성대모사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돼가지고 지금의 저에게는 이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림 그렸던 것들, 그런 게 바로 분장과 연관이 됐고, 성우 이런 거 하고 싶었고, 더빙 같은 거 이런 거
그 성대모사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했던 것들이 그땐 장난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 밥벌이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지금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학생들에게, 뭐 이런 어린 친구들, 그리고 저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줄 수는 없어요. 막 모두 다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제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만족도 높고,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저만큼 만족도가 좋은 친구들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든 친구들 많아요. 돈은 많이 벌지만 개인의 자유도 없고. 근데 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익명의 그 분에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목에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난 내가 하고픈 거 하고 살래.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복수라는 게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공부를 잘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멈추면은 지는 거예요. 처음에 읽었던 글은 오늘의 사연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아니었는데 여러모로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사연이 한 개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은 이거 하나 읽어드렸고요. 다음 주 사연 주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불킥 사연을 보내주시면 돼요. 내가 살면서 정말 부끄러웠던 거, 상상만 해도 이불을 차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사연들을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닉네임을 밝히셔도 좋고, 밝히긴 힘들겠지만 좋아요. 모든 방법으로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좋은 밤,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잘 자요. 찡긋.